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1분쯤 여수 율촌역 부근에서 용산역에서 출발해 여수 엑스포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 세량이 탈선됐습니다. 이 사고로 이 열차의 기관사 54살 양모 씨가 숨지고 부기관사 56살 정모 씨와 승객 등 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순천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전라선 열차의 운행이 상하행성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열차의 탑승 인원이 모두 28명으로 파악하고 추가 사상자 여부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행정과 시민사회의 찬반 논란이 첨예한 갈등으로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백운산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광양시 행정의 소통 방식에 대해 신선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환경단체 회원들과 해발 800m 백운산 도로 개설 예정지를 직접 둘러봅니다.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반대 시위가 시작되는 등 도로 개설을 둘러싼 갈등이 도질조짐을 보이자 정 시장이 전격 제안해 이루어진 산행입니다. 구례군 쪽 중한치제에서 광양 방면 한제, 논실로 이어지는 6km 5시간의 강행군. 현장 점검 후 정 시장은 행정적인 일정에만 맞춰 밀어붙이지 않겠다며 다각적으로 의견을 모아보자고 제안합니다. 답이 현장에 있다. 서로 간에 같이 가서 같이 보고 또 느끼고 또 그것을 거기서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출발한 겁니다.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던 시민단체들도 제안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환경 생태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격이 없는 소통의 의지를 인정해 시위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광양시에서 이제 시장님께서 그리고 그 도로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함께 한제 도로를 직접 한번 걸어보자라고 제안하셨던 부분들은 참 좀 놀라운 일이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했고 도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절묘한 해법이 나오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행정은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민관의 소모적인 갈등을 풀어낼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 충무동 일대가 정부의 샛들 마을로 선정돼 대대적인 생활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국비 포함 총 사업비 69억 원을 들여 샛들 마을로 선정된 충무동의 주택 정비와 생활 위생 개선, 주민 안전 확보 등 5개 분야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샛들 마을은 국토교통부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기반 시설 개선에 나서는 휴먼 케어 사업으로 여수 지역에서 샛들 마을로 선정되기는 광무동에 이어 충무동이 2번째입니다. 순천의료원의 주민참여형 쇄신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 현실성 있는 쇄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청 공무원과 의료원 원장, 시민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12명으로 구성된 의료원 쇄신위원회를 다음 달 초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의료원은 의료진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가짜 환자 행세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순천의료원은 의료장비 구매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지원 시책을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전남도의회 도정과 교육행정의 이틀째 질문을 최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에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유기농업의 국내 시장 규모도 25배 이상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유기농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기농법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라남도는 앞으로 농업 지원을 농가 자립형으로 바꾸고 유통 등 소득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서동욱 의원은 도 공무원의 시군 출신 비율이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대책을 물었습니다. 전입시험을 권역별로 따로따로 해서 약간의 가산점을 드린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을까? 도와 시군의 1:1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과 교육 지원 대책 등도 의원들의 질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통합 전 시설 확충, 사업 예산 추가 지원, 전문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문화 교육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이 밖에 전남 관광에 방문한 경영, 전남에 맞는 종자 개발, 여수 국제교육원 유치 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최근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협약 1호 기업이 착공식을 하는 등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은 전문성이 중시되는 분야인 만큼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키워낼 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경북 고리 원자력 발전소 단지에 세워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지난 2012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원자력 발전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한전과 한수원 등의 지원으로 설립됐습니다. 학생 수는 모두 1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은 중동과 유럽 등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건설, 계약, 모두 운영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생들은 2년 동안 석사 학위 과정을 거쳐 원자력 발전 관련 지식을 키우고 다양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전문가로 거듭납니다. We want to have decision this year, somehow late at end of this year or beginning of next year. So I hope to work for the project which is for nuclear power engineering in Poland. 특히 여기서 원자력을 전공한 학생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d we're planning on expanding our nuclear power plant industry, so they sent me over here to come and expand my knowledge so that I could take it back home and go teach the other people and to lead the program.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에너지 기업 500여 곳, 그중에 100곳가량을 해외에서 유치해 오려면 이 같은 석박사 과정에 교육기관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의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살용해야지만이 우리가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수한 기업들이 모이고 또 인재들이 성장하는 에너지밸리. 명실공히 세계적인 에너지 명품 특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지름길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감시활동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순천만과 벌교갯벌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해당 구역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시민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다음 달 용역업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공개 모집한 뒤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항목별 조사 방식 등이 포함된 모니터링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공공장소에서의 각종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배 설치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6월까지 광야급 우산공원과 중마동 커뮤니티 센터 공원 등 지역 내 공원과 다중이용시설 12곳에 모두 30대의 안심 비상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비상벨은 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화장실이나 사각지역에 설치되는데 신호가 광양시 통합관제센터다 경찰서 상황실 등으로 바로 전달돼 응급상황 발생 시 최단 기간 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여수시가 거주자 전용 주차 운영 방안과 본청사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을 설정한 뒤 일정에게 주차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거주자 전용 주차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청사 부설 주차장도 도심 공영 주차장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주차장 진출입구 개발 등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고흥군과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고흥 지역의 유망 수출 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고흥군은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수 오동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6 열린 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들이 제약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열린 관광지 공모 사업을 벌여 여수시 오동도 등 5곳을 선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동도 등대와 음악분수대, 동백열차 등 오동도 내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이번 선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국비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오동도 환경 개선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서 지금 서울의 안개가 자욱하게 들여져 있습니다. 해안과 내륙 많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현재 가시거리 안동이 100m, 춘천 200, 경주 300, 대구도 900m에 불과한 상태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초여름이 된 것처럼 더워지겠습니다. 강릉 낮 기온이 27도, 대구가 28도로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껑충 오르겠고요. 서울도 2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따뜻한 봄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황사가 몰려오겠습니다. 주말 내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기상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제부터 몽골과 내몽골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습니다. 이 황사가 남동진하면서 오늘 오후에 서해 5도를 시작으로 오늘 밤부터 곳곳에서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활동하시기 무난한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2.5도, 전주 13.3도, 대구 12.2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 23도, 울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밤에 제주도에서만 비 소식 나와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수요일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